네, 오늘은 징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 최근에 달린 댓글입니다. 징여 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신고할 필요가 없으니 징여세는 없다.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좋아요까지 있네요. 이 얘기는 10년 전, 한 15년 전쯤에는 맞았던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이게 현행 규정입니다. 2019년도에 개정된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 개정됐습니다. 상속세 및 징여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징여세의 부가제척기간 15년으로 한다고 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신고 기한까지 따지면 15년 3개월인 거예요. 그 전에 징여 행위에 대해서 지금 과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많은 분들이 이 규정 때문에 좀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징여를 하잖아요. 징여를 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만약에 상속이 개시됐다. 그러면 이 징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15년 전이라면 징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상속재산에 합산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징여를 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징여세를 내야 되고요. 가산세 또한 내야 되겠죠. 10년치 이상 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외동아들이 15년 전에 2억을 징여받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때 당시의 재산은 5억이네요. 상속세 과세 안 되죠? 과세 안 될까요?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상속세를 신고한다고 모두 금융조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금융조사가 돼야지 그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 물론 꼭 금융조사로만 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인들의 재산 변동 현황은 금융조사를 하지 않고도 알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뭐 우리 부동산도 포함될 거고요. 부채도 포함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부모님께서 15년 전쯤에 땅이 수용된 거예요. 근데 수용된 가격이 40억이었던 거죠. 그러면 아까 그분 조사 대상이 될까요?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아무리 2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리고 이분 어머님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계좌이체로 2억을 주셨대요. 그래서 받은 거예요 벌써. 국세청에서 계좌가 이체된 후 얼마 만에 문제를 제기하나요? 국세청이 문제를 제기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뭐 다양한 이유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죠. 최근에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그 돈으로 주택을 산다면 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상속세 조사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속세 조사 대상이 됐는데 일괄조회 대상이 됐다면 당연히 2억이라면 문제가 되겠죠. 상속세 조사를 할 때요. 금융조사, 우리가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한다고 하잖아요. 이 확인하는 행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괄조회랑 개별조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거래하는 은행의 모든 계좌가 조회되는 게 일괄조회라면 그 특정인의 특정 점포에 대한 어떤 계좌번호 조회를 개별조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괄조회를 예를 들어 볼게요. 상속세 조사를 할 때 일괄조사 대상이 된다면 무조건 과세될 텐데 그럼 누가 금융조사 중에 일괄조회 대상이 되는지 상속세 및 징여세 사무처리 규정에 이거는 법은 아니죠. 국세청 내부 업무처리 규정 같은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피상속인의 직업, 나이, 재산 상태, 소득 신고 상황 등을 보아서 상속세 및 징여세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여기서 말하는 소득 신고 상황 한 년도만 보는 게 아니겠죠. 소득의 흐름도 보겠죠. 재산 상태의 변화도 볼 수 있겠네요. 피상속인의 자금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금융재산을 일괄하여 조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회를 한대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이 금융재산 일괄조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개별조회 대상은 조금 더 많겠죠. 근데 개별조회조차 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제가 2억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이 문제를 제기해요. 다시 2억을 돌려드려요. 이러면 다시 증여세도 과세될 수 있어요. 제가 받고 나서 뭐 3개월 안에 바로 돌려드리면 이 증여행위 자체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꽤 나중이 지나서 다시 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또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실제 상속세 관련된 얘기를 하나 보여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이 재산은 사전 증여한 게 아니니까, 증여재산이 아니니까 이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빼주세요 라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죠? 2,500, 4,500, 6,000 합쳐도 2억이 안 되네요. 이거를 사전 증여재산에서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졌죠. 기각당했네요. 사전 증여로 본 것에는 충분한 합리성이 갖췄다고 봄이 상당한, 어쨌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자세히 보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이하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5천만 원 이하는 증여할 때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그랬죠. 거기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아무리 증여세가 비과세됐다고 하더라도.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